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어제 물체의 대전과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아까 말했듯이 정전기 유도의 사례인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은 검전기만 다룰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검전기 많이 어려워하는데 금속 파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배워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전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어가고자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수준, 기초 정도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검전기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검전기가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선생님 항상 과학에서 나오는 용어에서 정확히 뭐가 있냐고 하는데 자, 검전기는 어떤 거냐?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대전력을 검사하는 기구를 말해요. 어떤 거냐?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저희가 전기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했죠. 즉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확인하는 기구를 바로 검전기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검전기가 이런 기구인데 그 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한번 검전기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검전기는 여러분들 배웠듯이 가장 위에 금속으로 된 판인 금속판이 있고요. 여기에 금속막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속막대 끝에는 얇은 막 형태의 금속박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고무막이와 유리 덮개 형태로 보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좀 과장되게 그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금속으로 이루어진 판인 금속판, 그리고 여기 있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금속 막대, 마지막으로 금속 막대 끝에 붙어 있는 금속 박이 있는데 이 금속 박은 쉽게 말해서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되게 간단한 구조인데요. 이러한 검전기가 어떻게 대전 여부를 알아보냐면요.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체가 있을 때 대전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즉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모르는 이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 금속판, 금속막, 금속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금속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자유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금속박이 움직이게 돼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알아보는 것. 이거를 바로 이제 검전기의 작동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선생님이 방금 가까이 간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접촉한다, 접촉해서 생기는 전기를 무슨 전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마찰에 의해서 서로 접촉해서 생기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접촉하지는 않고 가까이 갔을 때 생기는 전기를 물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기를 띠는 현상은 정전기 유도라 그랬죠. 따라서 이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를 적용한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전기의 구조까지 알아봤으니까 한번 검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검전기에 가까이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검전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검전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원자핵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고 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 봤어요. 자, 여기 있는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방 모두 처음에는 금속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일 거예요. 모두 원자핵과 전자가 존재하는 상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금속판과 금속박에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다른 극이니까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 있는 전자들이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전자들은 이동을 해서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가까이 가져가면은 플러스를 띄는 전화가 있는데, 자, 상대적으로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금속박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쪽의 금속박 모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아까 같은 상태와 다르게 금속박이 서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극이죠. 무슨 힘이 작용을 한다? 네, 맞아요. 청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금속박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면은 서로 벌어지는 게 보여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금속박과 금속박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금속박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지금 가까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한 다음에 다시 멀리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했다가 멀리 할 수도 있는데 가까이 한 거를 다시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가까이 했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멀리 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있냐? 자, 첫 번째로 가까이 갔을 때는 전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다시 플러스 대전체를 멀리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인력이 사라지게 돼서 위로 올라왔던 전자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금속박은 더 이상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중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력도 사라지게 돼요. 다시 그래서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가까이 했을 때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했던 대전체를 멀리 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즉 벌어졌던 게 오므라든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건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랑 다르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는 상황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대전된 물체를 이런 식으로 검정기가 있고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져가 볼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중성 상태의 검정기가 존재를 할 건데요. 자, 아까랑 다르게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인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금속판에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 자, 서로 같은 극이기 때문에 자, 청력에 작용을 하겠죠. 이 청력에 의해서 멀어지게 돼요. 즉, 금속 막대를 따라서 금속 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상황에서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기 때문에 자, 무슨 전하? 네, 맞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 이동안 전자들이 금속박으로 가기 때문에 금속박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다 마이너스를 띠게 돼요. 자, 왜겠어요?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고 금속박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이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로 아까의 경우와는 전하 양상은 반대지만 역시 양쪽 금속박이 같은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역시 서로를 밀어내서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금속박 사이는 멀어지게 된다. 즉 금속박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네, 맞아요. 자, 대전된 물체, 즉 대전체를 일반적인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내용을 알아볼 거냐면요. 1, 2번과 좀 더 비교하는 내용인데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대전된 물체인데 더 강하게 대전된 물체, 더 강하게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 보는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즉, 첫 번째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보다 더 강하게 플러스로 대전이 됐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보다 더 강하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 보는 상황인데요. 선생님 방금 봤던 마이너스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역시 일반적인 상태의 검전기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중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더 강하게 음전화로 대전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더 많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즉, 더 강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청력을 작용하겠지만, 자, 더 강한 청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 밑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 여긴 지금 공간상 전자를 충분히 많이 그리지 않았지만 더 강한 청력에 의해서 더 많은 전자가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속박은 플러스를 띠고 금속박은 더 강한 마이너스를 띌 거예요. 그쵸? 더 많은 전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역시나 양쪽의 금속박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는데 더 강한 청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앞의 경우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더 멀리 혹은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태의 금속박이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로 막 확 벌어지진 않고 이 정도만 벌어지는 선생님이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약간의 과정을 섞어서 그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걸 그려볼까나? 지금까지는 가까이 하는 상황을 그려봤는데요. 과연 접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대전체를 이제 검전기에 접촉을 해보는 상황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한번 마이너스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마이너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방금 봤던 것처럼 똑같이 그려보고 여기 있는 이 대전된 물체를 아예 부일시켰다? 네. 접촉을 시켰어요. 금속박을 안 그렸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접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같이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자, 검전기 내부에서 이제 정전기 이도에 의해서 전자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했어요.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 근데 4번과 같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직접 대전체에서 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해요. 내부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자,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금속판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리고 금속박도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즉 앞에와 다르게 앞에 같은 경우는 금속판과 금속박이 서로 다른 전하였는데 4번과 같이 접촉한 경우에는 모두 다 같은 전하로 다 대전이 되었다.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했다면 모두 다 플러스로 대전이 되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역시 금속박 사이에 전하는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는 역시 더 멀어진다. 즉 금속박 사이는 벌어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접촉을 한 상태에서 다시 떼요.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까이 한 대전체를 멀리 하면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사라지게 되어가지고 다시 금속박이 원래 상태로 오므라들게 되는데, 접촉한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미 간 상태예요. 따라서 그 후에 접촉한 대전체를 갖다 떼어도 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이 벌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가 앞의 경우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떡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손을 다시 갖다 대면 돼요. 손을 접착한다 그래서 접지라고 하는데요. 선을 금속판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은 더 많았던 전자들이 다시 손으로 이동하게 돼요. 왜냐? 일반적으로 손은 중성 상태이고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검전기 쪽에서 전자가 없는 중성 상태의 손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따라서 검전기가 원래 중성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오므라들게 된다. 즉 청력이 사라지게 돼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더 깊은 경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만 다뤄볼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박이 벌어지고 가까이 했던 대전체를 멀리 하면은 다시 그 힘이 사라져서 오므라든다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은 기존의 경우보다 더 멀리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가까이 한 대전체를 멀리 하면은 다시 오므라들겠죠. 여러분들 실험 상황에서는 더 강하게 대전됐다라는 말 대신에 이제 마찰을 더 많이 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 하면은 털가죽은 플러스로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텐데, 더 강하게 마찰을 할수록, 즉 마찰 횟수가 높을수록 더 강한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접촉하는 경우를 알아봤어요. 접촉하는 경우는 대전체의 전자가 직접 검전기로 이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접촉한 상태에서 멀리 하더라도 전자가 남아 있어서 벌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벌어졌다가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벌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이때 손을 갖다 대면, 즉 접지를 하게 되면은 과량의 전자들이 다시 손으로 흡수돼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와 벌어졌던 금속박이 다시 어떻게 된다? 오그라들게 된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검전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1번 전기의 발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전류와 전압부터는 여러분들 2, 3, 4에 해당하는 전기와 전류 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